저는 생각보다 잘 기억해내고 또 그거를 또 생각을 진짜 잘하지는 못해요. 이 옥자마가 피었는데 저게 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렇게 많이 벌써 피고 질 줄은 몰랐거든요. 물론 맨드라미도 마찬가지죠. 동네에 잠깐 나가봤는데 맨드라미가 저렇게 지천에 피는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봐야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구나, 피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니까. 아무튼 오늘도 야생화 시리즈를 한번 하기 전에 동네 어귀를 살짝 산책을 해보는데, 여기는 백사실 올라가는 그 계곡인데요. 신영동에서 그 백사실로 올라가는 그 마을이에요. 근데 이 동네에 딱 그 어떤 한 분이 엄청 꽃을 가꾸시는 분이 계세요. 그래서 매년 찾아오면은 어김없이 많은 꽃들이 아주 피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. 메리골드, 봉숭아, 그 다음에 백일홍, 진짜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여기는 물소리도 좋고, 지금 물소리를 제가 잠깐 껐지만, 작년 한 해 정말 바쁘게 지냈지만 올 한 해도 엄청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작년에 루즈 그림 그리느라고, 물론 저 전시는 완성을 해서 꽤 여러 점 완성해서 그림을 전시를 했는데, 저게 그 군용 텐트에다가 그리는 악교를 칠하고 이 립스틱으로 그리는 그림인데, 저거를 어떻게 남기겠다 안 남기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, 저는 그냥 저렇게 테마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쎄 나중에 제가 남지 않으니까 헛짓일 수도 있는데, 아직 지우지는 않았어요. 전시가 끝났는데도. 그리고 이 오죽이 자꾸 그 새를 잃어가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두두예요. 저 녀석도 이제 9살이 돼 가는데 이제 노견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 닭풀을 이 황촉규의 씨앗이에요. 저 올해도 좀 받아놨는데 다시 이제 뿌려가지고 내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겠죠. 하나 둘씩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또 한 세월이 또 가고 있는 중입니다. 매일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서 매일 맞이하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. 그 농장에 가면은 저런 식으로 마늘도 넣었어. 간단하게 마늘 마늘하고 넣어가지고. 고기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은 이거 하나 먹고 다행이죠. 해보겠다. 저 정도만 먹으면 진짜 잘 먹는 거죠. 이렇게 거의 하고 라면을 신경 먹기 얼마나 먹는 하루를 경우가 더 잘 많죠. 보내는 거니. 농장에다 당나무만 심은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오면은 좀 같이 놀아 먹을까 해서 이 토마토도 심고, 그 토마토도 이렇게 달려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. 한 번은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예쁘거든요. 사실 꽃이 피고 이 호박꽃이나 이런 토마토꽃, 가지꽃, 무꽃, 냉이꽃 이런 것들은 처음에 필 때만 살짝 이뻐요. 이쁜데 곧 이제 지천에 피는 벚꽃 이런 거에 이제 밀리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예쁜 꽃이 피어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죠. 호박꽃이 그렇고,
호박은요, 조금 있으면은 이 식물들이 전부 이제 시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호박의 자태가 싹 드러납니다. 특히 이제 맷돌 호박이나 이런 거는 잡초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.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은 욕심을 내죠. 아, 저걸 팔아다가 뭐를 살까. 그래서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저게 거의 화장품 값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랬어요. 뭐 바깥 양반이나 이 농사를 짓는 양반들은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. 저런 호박 같은 거, 뭐 그런 것들. 농장에도 한 3그루 정도 심었는데, 글쎄요, 뭐 저는 호박을 우리 집에서 해 먹어본 적이, 단호박은 우리 두두하고 같이 먹느라고 좀 쪄서 먹는 편인데, 글쎄요, 호박은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또 특히 단호박 같은 경우는 삶으면은 그 비린내하고 지린내 비슷한 게 나가지고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데, 근데 두두는 굉장히 좋아해요. 아무튼 토마토, 호박 이런 것들은 기본이잖아요. 근데 쟤들도요, 꽃을 피운다고. 그 꽃을 단지 못 볼 뿐이죠. 이제 이렇게 맷돌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익어야 돼요. 뭐 9월 햇빛에 이제 바싹 노출이 돼가지고 이 뭐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이제 태풍이 몰려오겠죠. 엄청나게 몰려올 거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. 작년에도 뭐 한 몇 개 정도 건지긴 했는데 호박꽃은 참 안타까워요. 봄에 그 이뻤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꽃이죠. 뭐 아무튼 이 농작물에 관한 그런 꽃들은 참 무시당하기가 일쑤죠. 왜냐하면은 그 열매를 목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. 아무튼 이 가을이 금방 또 지날 거고 또 뭐 혹독한 겨울이 오겠지요.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야생화들은 그 미리 이 풀들이 죽은 저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쟤네들을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다시 꽃을 피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자연의 섭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 살도리는 다 하면서 사는데 우리 인간은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죠. 뭐 매일 어떤 돌 닦듯이 절제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도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마음을 비우기가 어디 쉽나요? 아무튼 오늘 그 그릴 거는 엉겅퀴를 그릴 거예요. 엉겅퀴는 뭐 산야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친개하고 엉겅퀴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엉겅퀴가 좀 그 가시가 좀 많고 뭐 지친개나 이런 거는 좀 가시가 없고 하는 편인데 그 스케치해 놓은 게 많으니까 또 그림 그려 놓은 것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인트로를 했는데 나머지 20분은 실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야생화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묘사할 거는 쑥부쟁이과인데 그 쑥부쟁이가 아주 소국처럼 아주 예쁘거든요. 그거를 그려 볼게요. 예전에 스케치한 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도 뭐 쑥부쟁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아무튼 그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 작은 그 들꽃들은 이 사실 묘사를 정확하게 예쁘게 뭐 이렇게 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약간 느낌이 퍽퍽하면서 이렇게 좀 터치 위주로 가면은 예쁜 꽃들이 많거든요. 특히 이런 쑥부쟁이나 뭐 약간 그 소국들 그런 이런 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들판에 가면은 그 여기 가운데
열심히 노란 거 보면은 이게 특징이거든요. 이 가을 꽃들의 그 이런 거 그릴 게. 그리고 이거는 뭐 이파리가 진짜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 들꽃인데 이 끄트머리에 하얀 꽃들이 막 펴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 꽃이 이 막 그 목화섬처럼 커져가지고 이 막 날아간다고 바람에. 그러니까 이 농사 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뭐 이거 감당 못해요. 진짜 한 해만 묵으면은 온 밭이 다 얘로 뒤덮인다고 이런 들풀로. 여기에 이제 뭐 그 이 바짓가랑이에 막 달라붙는 도깨비 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주 재미난 꽃들이 많습니다. 제가 다시 촬영할 기회가 오면은 자세히 찍어서 또 제가 오늘처럼 또 이 초입부의 인트로 부분에 그런 영상을 조금 소개하면서 또 야생화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려보면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뭐 어김없이 이 뒤에 바닥은 이 화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는 식으로 해서 이 백칠을 할 거예요. 일단 백드롭을 저는 이 말리질 않아요. 다 젖은 그 백드롭을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화이트 꽃 이렇게 찍은 거 보면 굉장히 또 재밌잖아요. 화이트의 화이트 느낌이란 말이에요. 이런 거. 그다음에 세러리안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좀 만든 꽃들. 이런 꽃들도 거의 이 뒤에 있는 백색에 있는 화이트하고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단차를 이용한 또 빛이 약간 볼록한 부분에는 더 많이 머물거든요. 딱 부닥쳐가지고 빛이. 그러면서 생기는 또 요 밑에 그림자. 이런 거를 이제 잘 그 요리하는 거죠. 말하자면은.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. 오늘 좀 서두가 길긴 길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조차가 다 재미니까 특히 유화를 또 한번 다시 손대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한번 해보세요. 이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하시지 마시고 간결하게 이렇게 이런 터치 같은 거 주기 쉽잖아요. 이런 거 따라하기 쉽다고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 바탕을 제가 레드도 해보고 그린도 해보고 블랙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화이트가 제일 예뻐요. 그리고 나머지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 본연의 색이 잘 안 나오죠. 그래서 말려서 해야 돼요. 그거는 말리고 한 다음에는 그 웨트온 드라이가 되니까 약간 경계면이 너무 센 거예요. 세가지고 저는 안 이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가 뭉개지면서 같이 섞이는 색을 선호하거든요. 근데 그게 어울릴 때가 있어요. 그런 그림이. 제가 그거는 조금 이거 한 10개 정도 한 다음에 그거는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그 화이트를 캔버스에 직접 짜가지고 한번 백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될 거예요. 아, 요즘은 그냥 이름을 자꾸 까먹어서 야생화 그리면서도 자꾸 자신감이 없어지네요. 이름에 대해서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반박 좀 해주세요. 지금 이거 그 샤넬리에에서 나온 화이트 116번 티타늄 화이트라고 제가 어젠가 그 물감 수업 했었잖아요. 그 물감인데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물기도 적당한 것 같고 뭐 흘러내리고 그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샤넬리에 이쪽 제품들이 이거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정도 튜브면은 이 4호짜리 정도 한 5개, 6개 정도는 충분히 백드롭을 할 수 있고요.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얇게 하면은 더 많이도 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이제 물감을 좀 짜 보면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. 이 청보라 계열을 짰는데 이건 르프랑 르브르라는 그 제품인데 막 그 물이 막 아직도 기름이 떨어져요. 녹아가지고
하여튼 여름에는 너무 질어요. 르프랑도 질고 하여튼 프랑스 물감들이 전부 질어요. 오늘은 그 우리나라 이 신안 제품인데 아직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신안이 자꾸 좀 위축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브라운 핑크도 한번 써볼게요. 브라운 핑크는 색이 이런 색이에요. 약간 붉은색에 가깝죠. 그리고 윈저 뉴톤의 이게 이제 나폴리 그 옐로우 웨라고 써 있는데 HU 이렇게 써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 무슨 뜻인지는. 하지만은 이거는 가을철에 제가 자주 쓰는 색인데 여기 그 윈저 뉴턴의 29번 이걸 한번 조금 짜서 오늘도 써볼게요. 여기 짰던 구석이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. 자, 이 정도래. 가을에 소국 끓일 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메이커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비슷한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오늘은 그 안 써보던 비리디안을 좀 써볼게요. 그 초록색 진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안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신안 물감이 좋아서 좀 많이 사놨던 게 있는데 뭐 지금은 거의 다 썼죠. 비리디안을 조금만 짜서 나중에 줄기 같은 거 할 때 해보겠습니다. 카톡이 또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윈저 뉴턴사에서 나온 이제 초록색 계열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흐리게 나왔네. 샤프 그린이라고 써 있는데 셉 그린 SAP 이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37번입니다. 윈저 뉴턴. 윈저 뉴턴이 상당히 오래된 물감 회사죠. 뭐 윈저 뉴턴사가 진짜 거의 튜브 물감은 최초에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. 자꾸 여기 흘러내리네. 이쪽에다가 좀 짜놓고 오늘은 줄기에 그 이파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색깔들을 활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제가 잘 안 썼던 그 번트 시엔나를 조금 짜놓을 거예요. 이게 지금 물감이 묻어가지고 그냥 짜겠습니다. 이거는 번트 시엔나 샤넬리 거예요. 요거는 어느 쪽에다 짜놓을까? 이쪽에다 짜놓겠습니다. 번트 시엔나 줄기 그릴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옐로우하고 써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옐로우 이제 레몬 옐로우 계열을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그 색도 좀 짜놓겠습니다. 이 레몬 옐로우도 제가 많이 짜놨어요. 이번에는 화이트 조금 짜놨고 에메랄드 그린을 지금 이거 좀 모자란다. 이것도 좀 제가 좋아하는 색이니까 여기 짜놓을게요. 이번에는 에메랄드 그린 윈저 뉴턴을 써볼게요. 오늘은 이 윈톤이나 윈저 그 뉴턴 그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한번 조금 짜서 써보겠습니다.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숙성돼서 좋거든요. 저는 숙성된 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게 좀 오래돼서 기름기가 빠진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좀 짜놓고 하겠습니다. 붓은 어제 썼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. 일단 바닥을 표현할 제가 만든 그 스크래치를 내기 위한 부채 붓하고 둥근 붓 2개하고 1호짜리 가는 디지털 붓하고 그다음에 이 황모로 만든 붓하고 이 붓은 쓸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 준비하고 이제 백칠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펴서 이렇게 좀 바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재밌는 영상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를 찾으러 갔다 오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매일 그 똑같은 것만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충분히 만들어 보도록. 그냥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다가 열심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히 보실 수 있게끔. 이 그림 안 그리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름 재미있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좀 목표인데 뭐 아직은 미숙한 게 많아요. 제가
예전서부터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강한 편이긴 한데, 그래도 뭐 요즘 세대들을 못 따라가죠. 요즘은 뭐 태어날 때부터 그 손에 만지는 게 이런 뭐 핸드폰 뭐 그런 영상들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. 그래도 뭐 충분히 뭐 제가 이 그림 그리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세대를 떠나서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보셔도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탕을 좀 약간 모자라는 듯하게 이번에는 했어요.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사 정식왁구 4호짜리 캔버스예요. 요새 이제 자꾸 이 소품들, 재료들이 고갈되고는 있지만 이런 거 아끼면 뭐합니까? 아끼면 액기똥 되니까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.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30살인데 그 녀석은 뭘 옛날부터 사주면은 아끼느라고 안 써요. 장난감도 안 쓰는 거야.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상표도 안 뜯은 게 있더라고. 그걸 바로 이제 액기똥이라고 그러죠. 지금은 줘도 그거 안 쓰죠, 물론. 그래서 이런 물감도 자꾸 이제 예뻐서 사고 뭐 재료 같은 거 사는데 그 써야 됩니다. 그냥 뭐 두면은 안 돼요. 쓰세요. 자, 그러면은 붓질을 한번 해봐야죠. 붓질은 오늘은 이쪽 방향에서도 하고 여기 안 묻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좀 처음에는 붓질을 이렇게 하고 이번엔 크로스로도 한번 해볼게요. 반드시 수직과 수평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데 자유자재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. 밑에 이 스크래치만 제대로 좀 재밌게 나면 되니까. 하얀 민자 바닥보다는 약간 그 터치가 있는 바닥을 지금 제가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방법이 없습니다. 지금은 요게 한 1인치짜리 그 정도 붓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긋지만 제가 할 때는 막 5인치짜리 막 10cm 이런 거 막 쓰거든요. 물론 뭐 좋은 붓 쓰는 게 아니라 그 페인트 가게 가면은 그 넓은 붓들 많잖아요. 그런 것도 쓰거든요. 자, 오늘은 이런 식으로 좀 생동감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만 하고 별로 어렵지 않죠. 여기까지 하는 거. 뭐 제 그림은 어려운 거 없어요.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쉬우면서도 재밌는 게 좋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백칠한 붓은 잘 닦아서 일단 세워놓고 일단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.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쑥부쟁이를 그리는데 그 쑥부쟁이가 완전 그 청보라색은 아닌데 약간 보라색에 그 제가 그 좋아하는 또 이 카민 중에서도 그 루카스에서 나온 그 약간 붉은색 그 마젠타색을 섞어가지고 이쪽을 이만큼 정도 3분의 2 정도를 소국이란다. 이 쑥부쟁이를 하나 그리고 이쪽 주변에는 살짝 하얀 쑥부쟁이를 그릴까 해요. 이 전체를 꽉 채우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. 뭐 일부 어떤 그 선생님들께서는 꼭 굳이 뭐 이 황금분할 법칙 1대 3.618 이 정도 되죠. 여기다가 뭐 이렇게 놓아서 뭘 하라는 건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이론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. 요즘은 이 구퉁에다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정 가운데다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. 다 그 어떤 사람의 그 생각이고 또 이미 자기가 그 마음 먹은 거니까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돼요. 다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 그림을 보고 유화를 하시는데 처음엔 반발이 계셨던 분이 계셔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게 그 분은 이 수많은 사람 화가들 분 중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.
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. 그게 제가 뭐 어떤 겸손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창작하는 이 아티스트의 이 어떤 작품들은 제약이 있으면 안 돼요. 이 제약이 있고 또 더군다나 남의 눈높이에 계속 맞추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술자가 되거든요. 저는 기술자가 되는 거를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굳이 기술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요즘은 때가 옛날도 아닌데 뭘 똑같이 그리려고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자기의 그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공감해 주는 분이 어디엔간 계실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도 좋고, 설사 공감을 못 받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뭐 청보라로 시작은 할게요. 이제 제일 꼭대기부터 이렇게 작은 꽃을 그리고, 오늘은 이 2개를 이용해서 할 건데 그 붓을 2개를 쓸 거예요. 말하자면은 이 꽃몽우리를 좀 그려가면서 해보려고 그래요. 이 뭐든지 어떤 좀 생각을 해서 좀 쉬운 쪽으로 가야지, 막 그냥 폼 잡고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더 어려워져요.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. 폼 잡을 필요 없어요. 여기다 이제 몽우리를 또 이렇게 딱 그리고, 이런 식으로. 물론 제가 그렸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거를 입각하여 제가 그리고 있거든요. 여기 이제 몽우리, 그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정도 그리고, 자 여기도 하나, 그다음에 이렇게 어렵지 않죠? 이렇게 하는 거. 자 이렇게, 자 정면에서 본 숙부쟁이의 모습 그려주고, 그다음에 뭐 꽃은 요 정도만 그려도 굉장히 풍부하거든요.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. 자 밑에 쪽으로 갈수록 더 흐리게 할게요. 좀 풍성하게 오늘 해야 되니까 이쪽 옆으로 좀 퍼지게 좀 해주고. 지금 이렇게 얇게 칠해도 아이고 에어컨 바람. 아우, 좀 꺼야 되겠습니다. 오늘 이 루프랑 청보라가 말을 안 듣네요. 자꾸 좀 지러. 그래갖고 또 떨어져 이렇게. 그래도 뭐 제어할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하고, 그다음에 밑에를 좀 충실히 좀 만들어주고, 아까 좀 짜놓은 그 올리브 그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표현해주고.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까 찍었던 이 모필붓에 있던 그 색이 또 딴 거하고 오염되기 전에 지금 쑥부쟁이의 그 이파리 같은 거를 표현을 할게요. 어제 짜놨던 화이트가 벌써 마르고 있네. 참 대단하다 날씨. 여기다 좀 해가지고 약간 좀 임파스터로 좀 약간 맛을 주겠습니다. 이렇게 좀 톡톡 튀어나와도 상관없으니까. 일단 뭐 맞추는 거는 여러 각도에서 해도 되니까
여기에 좀 화이트 종류가 더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고, 우리 두두가 옆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면은 애가 반응을 해요. 자기한테 그랬는 줄 알고. 아무도 없으니까. 아, 나 진짜 귀여워요. 야, 이 밑으로도 갈수록 더 복잡하게 이렇게 좀 일단은 하고, 그다음에 줄기를 그려 보겠습니다. 줄기를 그리고 일단 그게 좀 나와야 좀 약간 좀 그리기가, 아까 이 브라운 핑크 가지고 바닥에서 약간 웨이브를 주면서 중앙에 있는 줄기를 크게 한번 표현을 하고, 자,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따라 하시겠죠? 이 정도는 이렇게 주는 겁니다. 이렇게. 줄기를 만들어 주고, 이 줄기도 그렇게 진한 색이 아니기 때문에 흐리죠. 물론 이제 드로잉이나 사진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,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어렵다고요, 그게? 당연히 어렵죠.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일단 좀 생각을 또 좀 해보고, 아까 에메랄드 그린 이 화이트를 좀 더 짜서 화이트를 더 입혀줘야 되겠어요. 이 생각보다 쑥부쟁이가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흰색 꽃도 있고, 흰색 꽃이 많은 것 같아, 오히려. 가을 분위기 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어떤 딴 색을 지금 오늘은 많이 쓰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임파스토를 해준다고, 이렇게 마치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다 이거 아무 색 없어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좀 뭔가 빛이 거기에 또 뭉치면서 반사되면서 어떤 딴 그런 감성을 주니까,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반드시 모든 꽃이나 이런 사물들에는 밝고 어두운 그 빛이 있다고요. 그 빛을 제어하고 빛을 꾸미는 게 바로 이 어떤 이 그림이죠. 화가의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, 그러니까 화가가 기술자가 되면 안 되지만 기술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게 또 화가거든요. 묘사를 해야 되니까. 기술하고 기술자하고는 다른 겁니다.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충분히 해주고, 아이고, 내가 엉뚱한 데다 찍었네. 좀 더 풍부하게 나타내 주려면은 약간 좀 브랜딩을 밑바탕하고 해가지고 아스라하게 뒤에 있는 거는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또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. 말하자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참,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습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아이고, 노란 게 묻고 난리가 아니네. 이렇게 쑥부쟁이 가운데 보면 심이 있잖아요. 심. 그 가운데 부분. 그걸 위해서 아까 그 붓으로 살짝 뭔가 좀 맛을 줄게요. 이 옐로우가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. 맛이. 아까 제가 짜놓은 거 있죠? 나폴리 옐로우. 그거를 이런 식으로. 아이고, 여기 또 묻었네. 하여튼 이 묻는 거 너무 신경 쓰면 또 그림이 안 되니까. 딴 데 묻을까봐 걱정이죠. 딴 데라는 거는 이제 카메라 이런 거. 묻으면 골치 아프거든요, 그거. 자, 이런 식으로. 아까 나폴리
옐로우 이제 쓰는 방법을 진짜 아시겠죠?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색이 이쁘다고. 자, 이 정도 찍어주고, 이 정도 찍어줘도 아직은 멀었어요. 이제 말하자면은 이파리를 칠해야 된다고. 자, 일단은 자기가 쓰던 붓들은 세워놓고, 이게 자꾸 오른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어. 이 붓꽂이를 왼쪽으로 옮겼어요. 자꾸 오른손, 나는 오른손 왼손 다 쓰지만 그래도 오른손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일단은 옮겨주고, 손에 묻은 것들은 이제 다 지워주고. 자, 이파리를 이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, 이파리가 약간 길 듯 하면서도 길지 않은 참 묘한 그 쓱부쟁이 그 어떤 이파리들인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 그 나폴리 그 옐로우하고 좀 찍어서 거기다 너무 채도가 떨어지면은 레몬 옐로우를 살짝 해서 이파리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. 뭐 이제 가장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작은 부분들이니까 크게 뭐 이렇게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좀 쫑쫑쫑쫑 찍어도 되니까. 그쵸? 뭐 굳이 이파리를 잘 그려서 뭐 여기서 무슨 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. 여기서는 충분히 좌우에 그 느낌을 잘 봐주면서 최대한도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. 지금 거기다 이제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해야 돼요. 아까 보니까 이파리가 좀 뾰족한 부분도 있더라고. 이제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는 거죠.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두면서 터치를 주는 거예요. 제가 지난번 좀 강의가 한 몇 달 됐지만은 그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아유, 왜 이렇게 목이 잠기지? 아, 목이 잠기네. 그 루벤스가 그 엄청 부자였잖아요.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니까. 그러니까 왕족들이 인정하는, 왕들이 인정하는 화가였단 말이에요. 예전에 그 유럽은 뭐 정략적 결혼을 많이 하니까 뭐 뭐 독일이든 영국이든 그 뭐 프랑스든 다 호환이 됐다고요. 화가들은 이탈리까지. 그런 거 이탈리아에서 뭐 이런 그림들이 그 문명 시대에 많이 넘어왔지만 그래도 잘 그리는 사람은 국적 불명하고 다 뭐 그 많은 곳에 공방도 두고 그랬거든요. 그랬을 때 그 루벤스가 가장 많이 공방을 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그럼 공방마다 도제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? 그 제자들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,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루벤스가 나타나서 이 붓을 들어가지고 척척척척 이렇게 붓맛을 주면은 죽어있던 개가 살아나고 뭐 이 멈춰있던 구름이 흘러가고 그랬다는 거예요. 참 얼마나 대단한 필력입니까? 그런 얘기를 우리 스승님들이 많이 하셨다고 예전에. 그렇게 해야 된다. 막 이렇게 필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루벤스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지만 뭐 그게 설사 뻥이더라도 그렇게 그만큼 그 필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쫑쫑쫑쫑 해갖고 화면에 어떤 그 분위기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. 이 뒤에 뭐 이렇게 흰색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걸 꽉 채운다?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. 또 사진처럼 그리려고요?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. 맛을 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 조금 뭘 이렇게 주더라도 좀 이렇게 재미 삼아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원래 이 국화도 이렇게 좀 갈라져 있거든요. 삼지창처럼.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약간의 재미 삼아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똑같이 표현하려고 막 너무 애를 쓰다 보면은 망치는 거예요, 오히려. 사진이 아니잖아. 그림이잖아.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소국의 이파리들이 삐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나도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만 살짝
보여주면 되고, 여기 지금 너무 많이 뭉쳤죠? 이럴 때는 과감하게 화이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딴 표현을 해주면 돼요. 앞에도 뭐 줄기 부분에도 꽃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. 그쵸? 화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. 약간 옐로우도 깊이감을 좀 준다 생각하고, 그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감값이 없으면서도 엄청나게 두껍게 했잖아요. 신기하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흐의 주머니 사정하고 이 이야기는 다른 거라고. 그때 물감이 얼마 비쌌는데요. 그 탕기 영감이 그 몽마르트에서 뭐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, 그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. 그 화방이, 탕기 영감의 그 화방이. 저도 이제 물감을 많이 만들어서 써봤지만은 이 만만치 않거든요. 물감 값들. 이게 자꾸 만지니까 해야 될 게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.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, 예, 많이 그리면은 그리는 만큼 장단점이 생기는 거예요. 묘사라는 거는 적절한 순간에 어떤 그 조화롭게 뭐가 이루어지면은 빨리 포기를 하든가 다시 뭐를 하든가를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그것도 거기에 이 노예가 돼가지고 속박 받는다고. 오늘은 말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아까 그 인트로에 우리 농장 풍경들 보여드렸지만 전 보여드릴 거 엄청 많습니다. 왜냐면 그 영상을 일부러 그 당나무 농장 때문에 많이 만들었거든요. 그 자료들을 아직 하나도 못 써먹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야생화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예전서부터 좋아해가지고 찍어놓은 영상들이 많거든요. 그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솔직히 제가 일부러 여기 화이트 그 부분에 빛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조명을 껐어요. 주변의 조명을. 그리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리고 있는데, 그 대신 이 카메라에 비춰지는, 지금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. 아이폰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색깔이 그 인디안이라 나폴리 옐로우가 들어가서 굉장히 가을 분위기가 나거든요. 이 줄기도 그 핑크, 그 신안에서 나오는 그 핑크 브라운인가 그걸 썼는데 이거 색이 되게 예뻐요. 굳이 이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고, 그다음에 이쪽에 그 화이트로만 가득한 그 어떤 소국을 하나 그려볼게요.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줄기는 핑크 브라운을 써가지고 여기는 좀 간결하고, 줄기부터 먼저 그린 거예요.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반드시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법칙 없습니다. 이 정도로 하고, 여기다 줄기 끝에 그 나타나는 몽우리 부분을 먼저 찍고, 지금 이제 거의 끝판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비리디안하고 나폴리 옐로우하고 섞어서 좀 만들어 놓고, 화이트를 찍을 거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그만하고 화이트로 그 꽃잎을 좀 만들어 줄게요. 이 화이트로 꽃잎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 짜놓고 해도 되지만, 이 정도는 오염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. 그냥 휴지로 박박 닦은 다음에 화이트를 쓰면 돼요. 화이트를 쓸 때는
그냥 튜브 있는 그대로 여기서 짜가지고 이렇게 써도 돼요. 자, 화이트로만 제가 지금 그려볼게요.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도 좀 찍어주고,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은 이 그림차 1년만 되면은 이 정도 표현은 다 할 수 있다고.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셨다면은 저것조차도 어렵죠.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일본 서적을 우리 스승님이 가지고 계셔서 봤는데 그 호수를 그린 거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. 진짜 배워서 나쁜 것도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. 그 나중에 이제 내가 20몇 살이 먹고 나서 그걸 다시 봤어요. 봤더니 밥 노조스 아저씨 같은 상화였더라고. 그렇듯이 모를 때는요, 다 이뻐, 진짜.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. 자, 이 정도로 화이트를 좀 해주고, 여기는 공간을 많이 침범하면 안 돼요. 그냥 두는 게 좋아요. 괜히 막 손댔다가 일만 커져. 여기는 어차피 이 청보라의 어떤 꽃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좀 약간 터치가 없는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좀 해주고, 이 가을 꽃들이 좀 거칠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물감들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것도 스스로 맛을 즐기면 돼요. 그게 안 되는 게 어딨어. 다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깨끗하고 깔끔하죠. 이 그림의 컨셉은 깔끔한 거예요. 이 막 지저분하게 막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고 깔끔하고 명료하고 아주 밝고 뭐 그런 거에 이제 컨셉을 잡은 거니까 그거에 충실하게 맞춰주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파리를 이제 그리면은 끝이에요. 이 흰 그린 곳에 이파리를 그려주는데, 아까 제가 그 화면을 살짝 보니까 이 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. 이 나폴리 옐로우가. 그거로 좀 만들어 줄게요. 상당히 예쁘더라고. 약간 좀 진한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? 살짝. 이 오랜 시간을 그려가지고 가령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. 너무 단점이 다 드러난 거야.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. 그런 거보다는 이 자기가 좀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그리는, 좀 못 그려도 자기의 감성이 싹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머님들이 그려봐야 얼마나 그 기술이 있겠어요.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. 근데도 그렇게 풋풋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감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트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. 딴 거하고 좀 다르다고. 이 글을 좀 잘 못 쓰고 그림을 잘 못 그려도 그 먹먹함이 있는 게, 그게 그림이 가져야 될 또 아주 좋은 요소들이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좀 흰색을 좀 많이 했죠. 쑥부쟁이에.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어두운 바탕에 이 쑥부쟁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런 거를 하면은 또 맛이 달라지거든요. 오늘은 여기까지예요. 여기서 손 뗄 겁니다.
그리고 이 자료는 좀 모았다가 나중에 보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. 여기다 이니셜 하나 써놓을게요. 한 방에 써야지 쫄깃쫄깃하면 망하는 거예요, 이것도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